자, 이어서 바로 93쪽 한번 가볼까요? 자, 실험 영상 잠깐 전에 봤죠? 봤어요? 봤죠, 여러분? 자,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1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거울면을 향해 비춘 각도와 거울면에서 반사된 빛의 각도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같았죠? 그래서 항상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얘를 반사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요 실험에서 2와 3에서 알 수 있는 굴절의 특징은 무엇이냐? 1 위치에서 2 위치로 왔어. 그러니까 입사각이 줄어들면 입사각이 줄어든다. 입사각이 작아지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서 나가는 요 각, 굴절각도 작아진다. 뭐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영상을 요 내용을 아까 앞쪽에다 붙이려고 했는데 미리 다른 버튼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그냥 이게 안 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실험 영상을 이어서 붙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할 수 있겠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쪽으로 가 보실까요? 자, 우리 94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빛이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고요. 빛은 반사라는 성질이 있었구나. 어떤 면에서 어떤 물질에서 어떤 물질로 진행할 때 매질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매트리얼 어떤 단어를 썼지만 어떤 공간이 달라, 물질이 달라 이렇게 진행할 때 뭐 반사되는 경우가 있고 굴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반사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거울면처럼 어떤 면에 수직인 법선이라는 게 용어가 나오죠. 이렇게 요걸 법선이라고 했다. 요게 입사하는 빛, 요게 광선이라면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 법선과 반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 그런데 얘네들이 같더라 라고 밑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입사하는 빛과 반사하는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했는데 반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반사각과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다. 별표 항상 같다. 그러면 반사 법칙입니다. 법칙이야. 법칙. 과학에서 뭐 법칙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많이 있지는 않아요.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반사 법칙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반사를 정리했다면 두 번째 굴절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 놨습니다. 굴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기에서 물로 1매질에서 2매질로 빛이 진행해 갈 때 꺾여 가는 거예요. 통과해서 가는데 요 각을 입사각이라고 그랬고요. 법선과 이루는 이 각을 굴절각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입사하는 빛을 줄이니까 굴절각도 줄어들었다. 반대로 입사하는 각을 키우면 굴절각도 커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해서 여기서 보니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선이라고 해도 됩니다. 굴절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 원래 입사각은 알았죠.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도 아는데 여기서 보니까 입사각이 커질수록 이게 결론이었어요. 굴절각도 커진다. 그런데 선생님이 전에는 입사각이 작아지니까 굴절각도 작아진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은 주 목적은 여기에요. 물체를 볼 때 빛은 어떤 경로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는 선입니다. 통과하는 선이에요. 빛이 진행하는 선. 어떻게 진행할까? 자,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이 보이지 않았던 물체가 전등을 킨다는 얘기는 광원을 비추는 거예요. 광원을 켜두어야 돼. 빛을 비추어 보면 보인다. 왜 보이느냐?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 그 과정을 표현해 봐라. 자, 그러면 빛이 이게 광원입니다. 1번 광원 전등에서 빛이 나와요. 나오면 어떤 물체로 갑니다.
물론 얘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놓인 공을 보는 과정을 물어보면 목적이 공이야. 공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그럼 광원에서 물체에 빛이 쪼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반사돼서 관측자의 눈으로 들어와야 돼요. 본다는 얘기는 내 관측자의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감각기관인 눈에서 그거를 인식해서 대뇌로 뇌로 전달시켜 주는 거야. 이것도 역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입니다. 1번 광원, 2번 물체, 3번 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관측자가 볼 수 있다. 관측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딴 사람 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3번 요 과정 중요하죠. 체크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한 거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되느냐,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를 만나면 반사된다. 그래서 빛의 경로를 화살표로 그린다. 요건 토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니까 요거는 정리로 선생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실까요? 자,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한다. 자, 요 퀴즈에 내가 넣었습니다. 빛이 있어야 한다. 그 빛이 우리 눈에 관측자의 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뇌로 전달돼서 한다. 스마트 기기 화면 또한 광원이다. 얘도 광원입니다. 광원. 빛을 낸다. 켜져 있다는 얘기야. 화면. 켜져 있는 스마트 기기 화면을 얘기하는가? 꺼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광원들은 대부분 다 켜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 광원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광원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내가 광원을 보는 거고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를 거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 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내가 보는 거예요. 또 광원에서 나온 빛이 안경 같은 렌즈 같은 거를 통과해서 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때는 굴절돼서 들어오는 거야. 안경을 낄 때는 반사된 빛이,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요 빛이 안경에서 굴절해서 눈으로 들어와. 물체에 반사된 빛이 안경을 끼서 들어오면 안경을 통해서 굴절된다. 어려운 얘기야. 요것도 렌즈와 같은 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즉, 정리를 해볼게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내 눈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나는 광원을 보는 거야. 즉, 화면을 보게 돼요. 어떠한 광원이, 햇빛이죠. 햇빛. 광원이 빛이 강아지를 비춰서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면 나는 강아지를 보는 거야. 내가 태양을 본다고, 직접 광원 본다고 태양을 보면 큰일 납니다. 눈이 멀어요. 이건 위험한 일이야. 이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플래시 빛이, 자, 손전등이 책에 비춥니다. 그러면 반사되는 거야. 반사돼서 이 학생의 눈으로 들어가지만 요 학생의 눈으로도 들어가요. 안경을 꼈군요. 굴절해서 눈으로 들어갑니다. 반사해서 안경에서 굴절해서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여기에 정리되어 있군요. 선생님 영상을 두세 번씩 반복해서 꽉 봐주세요. 알겠어요? 그렇죠? 자, 광원이 아닌 물체, 광원이 아니래. 그러면 얘는 광원이 아니니까 반사체인 거지 뭐. 그죠? 모든 물체는 광원이 아니면 반사체야. 반사를 하는 거야. 그럼 광원에서 나온 빛을 이 물체는 반사하는 겁니다. 리플렉션, 반사예요. 그 빛이 눈에 들어오면 물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고력 관계된 내용 볼게요. 밝은 낮, 태양광이 비치겠죠. 물속에 있는 조약돌을 보는 과정에서 햇빛이 어떻게 나아갈지 빛의 반사와 굴절로 설명해 보자.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게 물속으로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낮에 햇빛이 이렇게 조약돌이 여기 있다. 그럼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굴절해서 들어가요. 꺾여서. 여기서 반사됩니다. 나와서 다시 꺾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굴절, 반사, 굴절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눈으로 내가 이 조약돌을 본다는 얘기는 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굴절돼서 조약돌에 비추고 조약돌에서 반사해서 들어오니까 굳이나 쓴다면
굴절돼서 반사되어서 다시 굴절되어서 눈으로 들어온다. 광원에서 나온 빛이 굴절해서 조약돌에 들어가고 조약돌에서 반사돼서 다시 나온 빛이 굴절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을까? 알았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95쪽 강의는 여기까지 잠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 바이바이.